네, 현우의 집 아쿠아리움이랑 동물원도 있고요. 아니 그럼 저희 아쿠아리움 수족관이랑 물고기 있고요. 쌤 동물원은 고슴도치 치고 수족고요. 아쿠아리움이 수족관이에요. 수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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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쿠아리움 아니야? 정민철 와, 막 백사가리 있는 거야. 너네 집에 아르마딜로 주세요. 되게 학교가 초가집으로 보이겠네. 자, 몇 페이지 할 차례인데 특수산대성이 이런. 강빈이라고 몰라 집에 있나 봐. 집에 알아주고 있어. 시간 팽창이 70페이지. 자, 반장 인사. 차렷. 동수. 선생님께 인사. 안녕하세요. 시작 부르겠습니다. 김민중, 김현우, 남기철, 남재현, 박승영, 박원진, 박정은, 박진주, 설원재, 홍빈이, 신재준, 양윤준, 왕재혁, 원성재, 이남균, 이승호, 이혜준, 이윤석, 이영균, 임수연, 조아연, 조예원, 차현우, 최대한, 최수지, 최승건, 최윤석, 최진영. 네. 자, 지난 시간에 뭐 배웠나요? 특수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물체가 광속에 가까우게 진행을 할 때만 일어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현상은 정지한 사람의 입장에서만 일어난다 라는 거였고, 그러면은 세 번째 현상부터 이어나가겠습니다. 현상 3, 길이 수축. 길이 수축도 마찬가지로 정지한 사람의 입장에서만 일어나요. 그래서 정지한의 별표 3개, 정지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가 수축된다. 아주 빠르게. 이 아주 빠르게라는 건 어느 정도야? 빛의 속도. 그렇지,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는 수축된다. 우선은 고유 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정의를 해야 되는데, 고유 길이라는 거는 L0라고 할게요. L0. 때에 따라서 L0가 될 수도 있고 L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그냥 L0라고 하겠습니다. L0. 이 고유 길이는 길이를 이제 길이가 수축되니까 길이를 측정하는 물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길이를 측정하는 물체에 대해서 길이를 측정하는 물체. 예를 들어 칠판의 이 폭을 측정한다. 그럼 이 길이를 측정하는 물체에 대해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합니다. 정지한 그냥 쓸까? 관찰자가 측정한 길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길이를 측정하는 물체가 이 칠판이라고 한다면 이 칠판에 대해서 정지한 관찰자가 누굴까? 우리 반에서 그치? 다 전부 다 지금 이 칠판에 대해서 정지해 있죠? 그래서 너네들이 이 칠판의 폭을 와서 이렇게 자로 재면은 이게 고유 길이라는 건데, 너네들이 이제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빛의 속도가 가깝게 옆쪽으로 움직이면서 이 칠판의 길이를 재면 이 칠판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수축해 보인다는 거야.
뭐 굳이 증명을 하자면 뭐 이제 우주 상황에서 여기 1번 행성이 있고 2번 행성이 있다고 치면 이 사이 뭐 여기에서 이제 1번 행성에서 우주선이 여행을 해 2번 행성까지 빛의 속도가 가깝게. 근데 여기 안에는 이제 뭐 영희가 있고 여기 지면에는 철수가 있어요. 내가 이 우주선의 길이를 잴 거야. 이 우주선의 길이. 근데 이 우주선의 길이를 측정하는 물체, 즉 우주선에 대해서 정지한 관찰자는 영이야, 철수야? 철수. 그래? 우주선에 대해서 정지한 관찰자가 영이야, 철수야? 영이야, 영이. 영이죠. 우주선에 대해서 우주선랑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영이는 정지했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보기에 이 우주선은 움직여 안 움직여? 철수가 보기에 움직이니까 길이를 측정하는 물체 우주선에 대해서 정지한 관찰자 얘가 우주선에 대해서 정지한 관찰자는 얘지. 우주선에 너네들이 서 있어.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길이를 측정하는 물체에 대해 정지한 관찰자는 0이야, 0이. 그러니까 0이가 스스로 자기의 우주선을 측정하면 그게 고유 길이가 되는데 그거를 이 철수가 보면 그 고유 길이보다 어떻게 보인다는 거야? 짧게 보인다는 거야.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게 고유 길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좀 더 다른 예를 들어서 여행을 하는데 요 길이 여행하는 길이를 잴 거야. 그러면은 이 길이를 자로 이렇게 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요 자의 길이를 측정하는 물체가 요 자라고 치자. 자 1번 행성과 2번 행성에 놓인 자. 그럼 그 자에 대해서 정지한 관찰자는 이번에 누굴까? 누구예요? 철수죠, 철수. 야, 자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자를 영희가 통과하고 있지. 그럼 영희가 보기에 자는 정지해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자가 움직인 것처럼 보이겠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고유 길이가 아니고 이 자에 대해서 길이를 측정하는 물체에 대해서 정지한 관찰자가 잰 게 고유 길이야. 그러니까 누가 잰 거야? 고유 길이. 철수가 잰 게 고유 길이야. 이거를 L0라고 해. 그러면은 철수가 보기에 이 L0라는 길이를 영희가 여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영희가 여행하는 시간은 어지나 시간은 뭐분의 뭐로 구해? 그치, 속력분의 거리야. 속력은 철수가 보기에 영희가 움직이는 속력은 얼마예요? C야? V잖아, V. C는 아니야. 광속에 가깝게지 광속처럼 움직일 수는 없어요. 광속. 그래서 V야, V. 그 다음에 거리는? 그치? L0? 철수부터 할 거야. 자, 영희가 하는 거는 영희는 아까 말했잖아. 영희가 보기에는 이 자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지? 그럼 요거보다는 수축해 보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L이라고 하자. L. 진짜 수축해 보이는지. 이게 L0보다 이 L이 값이 작으면은 수축한 거고 이 L0보다 크면은 수축한 게 아니니까 그걸 증명해 보자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철수가 본 영희의 여행 시간. 마찬가지로 시간은 뭐분의 뭐로 구할 수 있어? 속력분의 거리야. 그럼 속력은 얘가 철수가 보기에 영희는 V의 속력으로 가고 있고 철수가 보기에 영희는 L0의 길이를 여행하고 있죠?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근데 지난 시간에 시간 팽창이라는 것도 정지한 사람 입장에서 일어난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지금 영희가 이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 여행하는 우주선에 대해서 철수가 이 영희를 보면은 영희의 시간이 팽창이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필기한 거 봐봐. 시간 팽창. 정지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고 했지. 얘들아, 철수의 입장이 해봐. 그럼 철수는 지면에 뭐 하고 있어요? 붙어있어. 정지하고 자기는 자기 스스로가 정지한 사람의 입장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야? 0이. 0이야. 0의 시간은 뭐 한다고 했어? 팽창한다고 했죠? 그거를 지난 시간에 t라고 썼단 말이야. t. 팽창된 시간 t. 그러면은 0의 시간은 0이가 자기 스스로 여행 시간을 잰 거는 고유 시간이란 말이지. 근데 지난 시간에 이 고유 시간보다 철수가 본 0의 시간이 느리게 가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잖아.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t0보다는 누가 커요? t가 크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은 l보다는 l0가 크다는 결론이 나와야 되지. 부인은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l보다는 l0가 크다. 그러니까 고유 길이보다 요거 0이가 움직이면서 이 자의 길이를 재면 철수가 잰 이 고유 길이보다는 수축된다. 이게 수축된 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네들 이거 조금 어려우면 그냥 정리를 이렇게 하면 돼. 네. 고유 길이라는 거는 길이를 측정한 물체에 대해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길이고, 그다음에 수축된 길이를 L이라고 하면 당연히 수축됐으니까 L0보다는 작다. 이런 결론을 내고, 이 수축된 길이는 정지한 사람의 입장이 여러분들이 되어보고 그 정지한 사람의 입장에서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가 수축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나중에 진짜 정리를 하도록 하자. 이해가 안 가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현상. 질량이 증가한다는 건데, 물체 자체가 이제 빛의 속도와 가깝게 움직이면은 이게 정지했을 때의 질량이라고 한다면 이거 정지 질량이라고 해요. 정지 질량. 네, 이 질량 자체가 빛의 속도와 가깝게 움직이면은 질량이 증가한다라는 건데, 이 증명은 좀 생략을 할게요.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어려워서 대학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그다음 중요한 거, 질량, 에너지, 동등성. 몇 페이지에 있냐? 72페이지에 질량, 에너지, 동등성. 이 말은 질량이랑 에너지랑 뭐하다는 얘기야? 동등하다,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1학년 때도 여러분들 잠시 배웠는데, 이 수식은 아인슈타인의 되게 유명한 식이 있어요. 그치? E는 MC 제곱. 이 E가 뭐야? 에너지고, 이 M이 질량. 그러니까 에너지랑 뭐랑 동등하다. 질량과 동등하다라는 식인데, 얘는 빛의 속도 상수니까 동등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근데 만약에 질량이 정지해 있다 그러면은 에너지는 정지 질량에다가 C의 제곱을 한 거다. 그래서 이 에너지, 정지 질량이 내 에너지를 정지 에너지라고 명명합니다. 그냥 알아두면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문제에 더 잘 나오는 건 저 수식보다도 결론인데, 질량은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고, 왜? 동등하니까. 또 뭐는? 에너지는 뭐로 바꿀 수 있어? 질량. 질량으로 바꿀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질량, 에너지, 무슨 성? 동등성이라는 거. 지금까지 이제 뭐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현상들 4가지를 배웠는데, 요게 이제 이론일까 실제로 관측이 됐을까? 관측이 됐을까 안 됐을까? 관측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덴마크에 가면은 어떤 산맥에 있는 산의 연구소가 있는데, 산맥이라 치면 이제 우주에서 하구잡이로 이제 너네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주선이 떨어져. 우주선이라는 건 UFO 같은 우주선이 아니라 뭐 가시광선, 뭐 무슨 자외선, 뭐 적외선이 때 선이야. 그러니까 우주에서 날아오는 어떤 빛들, 우주선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뮤온이라는 입자가 있어요.
이 뮤온 입자의 수명을 t라고 한다면 이게 약 0, 선생님이 알기로는 숫자가 중요한 건 0.6 마이크로 세컨드야. 수명 자체가. 우리는 한 100살 정도까지 살지만 이 뮤온이라는 입자는 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초밖에 못 살아. 눈 깜빡한 것보다 훨씬 수명이 적어. 그러니까 우주라는 광활한 공간에서 이 지구에 떨어질 때 이 지표면에 이 짧은 수명으로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야. 요 수명상으로는. 근데 실제로 여기 이제 관측소에서 이 뮤온 입자가 관찰이 됐어. 이 짧은 수명이라면 여기 도달하지 못해서 뮤온이 관찰이 안 돼야 되는데 실제로 관측이 됐다는 얘기야.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과학자들이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설명을 해요. 자, 이 지면에 철수가 있어. 그러면 철수가 이 뮤온을 봤을 때 뮤온은 빛의 속도와 가깝게 움직이지. 거의 우주선이라면 가시광선, 적외선 이런 거 다 빛이잖아. 거의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이 뮤온이. 그러면은 철수가 느끼기에는 지면에 자기가 뭐 하고 있어? 그치, 정지한 사람 입장이 된 거지. 너네들이 철수가 되는데. 그랬을 때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뮤온을 보면은 시간이 어떻게 돼요? 팽창한단 말이야. 그 말은 즉 이 뮤온의 수명이 0.6초보다 더 길어진다는 거야, 짧아진다는 거야? 길어진다. 그래서 지면에 도달해서 관측이 된다라고 설명한다. 특수상대성. 자, 그러면 반대로 뮤온의 입장도 돼봐야 되겠지. 철수 입장 말고. 자, 뮤온의 입장이 돼보자. 여러분들이 뮤온이 되는 거야, 뮤온. 여러분들 자체가 뮤온인데 여러분들이 빛의 속도와 가깝게 지면에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지면은 나에게로 다가오니 거기 정지해. 다가오죠. 너네들이 놀이를 끼고 타면 알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 지면이 마치 여러분들께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겠지. 근데 뮤온에 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 뭐 했다고 생각해? 정지에 있는데 이 지면이란 예를 들어서 이 산을 자라고 생각해보자. 자, 큰 자, 높은 자. 이 자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빛의 속도와 가깝게 다시 오는 것처럼 느껴지겠지, 상대적으로. 자기는 정지했다고 생각하지만 이 자가 여러분들에게 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자는 원래 자보다 어떻게 보일까? 수축돼 보일까? 더 길게 보일까? 수축돼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산 자체가 굉장히 뮤온 입장에서는 낮은 산이 돼. 그러니까 짧은 수명으로도 이 낮은 산에 도달할 수 있게 돼, 없게 돼. 이 산 자체가 1000m였는데 길이가 수축이 되잖아. 그러니까 10cm로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짧은 수명으로도 뮤온 입장에서는 지면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특수상대성 이론 설명을 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입장에서 설명이 가능한 거야, 둘 다. 상대성 이론이니까. 지면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면은 뮤온의 수명이 길어져서 도달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뮤온의 입장에서는 이 산 자체의 길이가 산 자체의 길이가 산 자체가 빛의 속도로 자기한테 다가오니까 이 산 자체의 길이가 수축돼서 나의 짧은 수명으로도 이 산을 통과해서 지면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 그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오늘은 지수 4페이지. 일반 상대성. 쌤이 상대성 이론에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두 가지.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 근데 특수 상대성 이론은 어떻게 좌표계가 움직이는 거야? 그치, 등속 직선 운동 하는 거야.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야. 그건 쉽지 않아.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속도가 많이 변하잖아. 이런 걸 가속 운동이라고 하지.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 가속 좌표계를 기반으로 한다. 오늘 핵심 용어. 쟤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등가 원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등자가 무슨 등자일까? 가제트. 두 번째, 일반 상대성 이론의 증거. 이 일반 상대론도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이론이고, 근데 뒤에서 이 증거들이 관찰이 돼서 2년 전인가 에도 하나가 더 관찰이 됐지. 이론으로만 존재했던 중력파가 실제로 검출이 됐다라는 게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증거 중에 하나예요. 세 가지 보겠습니다. 자, 이전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개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되게 많이 하는 질문인데, 야 선생님이 요 분필을 놓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 왜 떨어지니? 그치, 중력 때문에 떨어진다고 보통 말을 하죠. 물체는 왜 떨어지는가? 라는 질문부터 아인슈타인은 다시 새롭게 자기의 생각을 펼쳐요. 그 전에 분명히 뉴턴이 물체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만일력, 즉 중력 때문이라고 말을 했으나 정말 그럴까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결론, 뉴턴이 말하는 이 중력과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중력은 달라요. 둘이 싸우게 되는 거지. 누가 맞았을까? 뉴턴. 한번 살펴보자. 뉴턴은 중력 자체를 뭐라고 말하냐면 힘이다, 끌어당긴 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반면 아인슈타인은 중력 자체를 힘이 아니라, 그 말 한번 들어봤을 거야. 시공간을 휘게 하는 원인이다. 그 물체가 떨어지는 거는 이 휘어진 시공간을 통해서 떨어지는 거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세면대에 구슬 같은 거 놓으면은 이렇게 떨어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 우주라는 공간 자체가 어떤 질량에 있으면 마치 보자기에 구슬을 올려놓으면 보자기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듯이 그 어떤 곡률에 따라서 떨어지는 거다라고 말을 해요. 이건 수학적으로 이제 다 구해내고. 근데 실제로 그 증거들이 발견이 됐다라는 거야.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관성력이라는 걸 좀 알아야 돼. 관성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자, 아파트에 사는 사람 손들어. 자, 내리고. 나 아파트에서 등교할 때 저기 엘리베이터 탄 사람 내리고. 요새는 엘리베이터가 이제 좋아서 뭐 그런 느낌은 잘 안 들겠지만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타 있지. 근데 갑자기 얘가 딱 내려가는 거야. 근데 옛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내려갈 때 이상한 느낌이 나왔나? 안 나? 나만 느꼈었나? 그러면은 조금 더. 이거 놀이기구라고 해보자, 놀이기구. 근데 갑자기 툭 떨어져요, 자유드롭 같은 거.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 여기 이상한 느낌 안 들어? 약간 붕 뜨는 느낌 들죠?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위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인데, 이거를 관성력이라고 해요. 사실 가상의 힘이야, 귀신의 힘인데, 이걸 어떻게 느낄 수가 있냐? 실험을 직접 할 수 있어. 여러분들도 체중계를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체중계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몸무게가 W라고 한다면 뭐 66kg라고 하자. 그러면은 뭐 정지 상태에서는 이 체중계 몇 킬로라고 찍히겠어? 66이라고 찍히지만 갑자기 너네들 1층을 누르고 등교할 때 딱 내려와, 엘리베이터가. 그럼 얘가 갑자기 붕 뜨는 느낌 때문에, 이 관성력 때문에 얘가 66으로 찍힐까 66보다 덜 찍힐까? 덜 찍히는 걸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 위에서 누군가 가상힘이 끌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얘 사람 자체는. 그거를 무슨 역이라고 한다고? 관성력이라고. 물체는, 이 엘리베이터 자체는 아래로 가속하죠? 아래로 속도가 변하니까. 그래서 이 관성력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가속도의 방향과 관성력의 방향은 같다, 반대다. 반대다라는 걸 좀 기억해요. 그럼 반대로 해보자. 여러분들이 66kg 여기 딱 찍혔는데, 이번에는 이제 등교하는 게 아니라 하교할 때 올라가야 되는,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그럼 가속은 아래로 해요, 위로 해요? 위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위로 확 올라가다 보면은 놀이기구 탈 때 생각하면 확 올라가면 붕 뜨는 느낌이 들어, 약간 찌그러지는 느낌이 들어. 약간 찌그러지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냐, 이 사람은 밑으로 나를 가상의 힘이 잡아당기는 반성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한다. 실제로 여러분들 엘리베이터에 이 체중계를 타고 위로 가속을 하는 거 보면 이 66km보다 덜 나갈까 더 나갈까? 더 나가요. 왜? 밑으로 나를 어떤 짓누르는 어떤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힘을 무슨 역이라고 한다고? 관성력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관성력의 방향은 가속하는 방향과 같다 반대다. 반대다라는 게 시험에서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버스 탈 때는 버스가 앞으로 우웅 하고 가속을 해. 그럼 우리는 뒤로 젖혀지죠. 마치 누가 날 끄지는 않았는데 어떤 가상힘이 끄는 것처럼. 그거를 관성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가속하니까 가속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관성력이 작용해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요. 그런 거랑 같은 위치다. 그래서 정리하면 관성력의 방향은 가속도 방향과 같다 반대다. 반대다. 이게 시험이 잘 나온다. 나도 내일 보고. 이렇게 3개. 졸리면 밖으로 나가고. 자, 그러면 이거를 중심으로 또 무중력이라는 거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 무중력은 중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그래서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공간인데, 실제로 이런 공간이 있을까? 없어요. 실제로는 없어. 그럼 무중력 상태다라고 말하는 건데, 마치 중력이 없는 상태처럼 만들 수는 있어, 조건을. 근데 실제로 중력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은 이 우주 공간에 없어요. 왜? 중력이라는 자체는 행성에 나를 끌어당기는 어떤 만유인력인데, 우주 자체에 행성이 없는 거 없어야 무중력이 있고, 그죠? 어디선 가도. 근데 우주에는 행성이 굉장히 많잖아. 그래서 행성이 없는 공간을 찾기가 어렵지. 그 있다고 한들 행성이 존재하니까 엄청 먼 거리에 행성이 있으니까 날 끌어당기는 힘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은 이 무중력 공간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이 등가 원리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내요. 진짜 이 천재적인 생각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같이 그 아인슈타인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자.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워. 승명아, 대한이 엎드리지 말고. 우주선이 있어. 그리고 우주선은 이 지구 지표면에 있어요. 지구 지표면. 그리고 가라고 하자, 가. 가는 지구의 지표면. 그럼 지구니까 뭐라고 할까나? 여기 이제 문이 있어, 가운데. 우주선 가운데에 문이 있는데, 누군가 여기서 공을 던졌어. 여기서 뿅 하고 던졌어요, 공. 그럼 공은 뭐가 있어? 질량이 있죠? 그러니까 지구 자체가 이 공을 끌어당겨, 안 끌어당겨? 끌어당겨. 그러면 이렇게 직선으로 운동할까? 어떻게 운동할까? 떨어지죠? 포물선 운동하는 거. 당연한 거지. 이게 우리 2학년 3반이 우주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공인데 내가 이렇게 딱 던지면 무슨 운동해요? 직선 운동해? 포물선 운동하잖아. 뭐 때문에? 중력 때문에.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런데 상황을 바꿔서 아인슈타인은 이런 생각을 해요. 우주선이 있는데 나 이제 지구가 아니야. 지구의 지표면이 아니야. 무중력 상태.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진짜 행성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이 요 우주선의 가운데 문에다가 공을 집어넣는다 한들 끌어당기는 행성이 있어, 없어? 이 공을 없으니까 포물선 운동할까? 직선으로 운동할까? 직선으로 운동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우주 끝까지 직선 운동하겠지. 그런데 이 상태에서 아인슈타인은 이런 가정으로 해요. 이 우주선이 무중력 공간에서 위로 g만큼 가속된다.
위로 얼마만큼? g만큼. 이 g라는 건 뭐야? 중력 가속도. 여기에 물체의 지표면에는 지구의 중력이 있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로 떨어지죠. 그런 가속도가 위로 이 우주선을 가속시키는 누가 G로 확 당기는 거지. 마치 이 우주선의 이 물체를 지구가 당기듯이.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 자, 이거를 여기 안에 있는 관찰자가 관찰을 해. 그러면 처음에 공이 이쪽으로 들어왔겠죠? 여기에 위치하겠지, 1번 위치.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 우주선이 위로 움직이고 있죠? 위로 뭐 하니까? 가속하니까. 근데 얘는 그걸 알아, 몰라? 몰라요. 안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위로 약간 올라갔어. 문은 아까 여기 있었고 1번 위치는 여기였는데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공이 이쪽으로 와 있지. 아까는 여기서 통과를 했지만 공은 일자로 가고 있어. 아까 말한 대로 중력이 없으니까. 근데 얘가 느끼기에는 우주선은 위로 올라갔으니까 자기의 배꼽쯤으로 올 거 아니야. 그죠? 여기에 공이 위치하지 않겠니? 얘들아, 공은 이렇게 위치하잖아. 그런데 우주선이 상대적으로 올라갔으니까 얘는 배꼽 아래로 내려왔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니. 그 다음에 우주선 더 가속을 하니까 위로 더 올라가죠. 아까 문은 여기 있었고. 근데 이 관찰자가 보기에 공은 이 직선으로 운동했지만 이 관찰자가 보기엔 공은 이 3번 위치에 있게 된다. 그럼 시간이 흘러가면은 얘가 느끼기에는 분명히 내 머리 위에 있었는데 그 다음은 어디 있어? 배꼽에 위치하고 그 다음은 어디 있어? 바닥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얘가 느끼기에는 공은 처음에 여기, 중간에 여기, 끝은 여기. 마찬가지로 포물선 운동한다고 느끼겠죠. 얘는 중력이 있어 없어? 무중력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우주는 자체가 중력과 같은 지구의 뭐라고 하지? 중력 가속도처럼 위로 가속을 한다면 얘가 느끼기엔 중력이 없지만 포물선 운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구 지표면에 이게 놓인 우주선 안에 있는 이 관찰자가 공이 떨어지는 포물선 운동이나 이 무중력 상태의 여기 관찰자가 느끼는 어떤 포물선 운동이랑 같아 달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아인슈타인이. 이게 제일 중요해, 별로.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이거 봐봐요. 여기 있는 이 관찰자에게는 마치 중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포물선 운동하니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중력인지 요게 위로 가속하니까 이 물체에 작용하는 관성력은 반대인 아래로 작용하죠. 이게 관성력인지 이 물체가 떨어진 이유가 중력 때문인지 이 우주선이 가속해서 생기는 관성력인지 구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구별할 수가 없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구별할 수 없다. 여기 시험에 잘 나와. 중력인지 관성력인지 구별할 수 없다. 왜? 얘가 느끼기에는 중력에 있을 때도 포물선 운동하고 이렇게 위로 가속할 때 관성력 때문에 얘도 포물선 운동하기 때문에. 결론. 그래서 이게 등가 올린 거야. 중력과 관성력을 구별할 수 없으니까 서로 뭐하다? 같다. 등가다. 중력인지 관성력을 구별할 수 없다. 이게 등가 원리예요. 이런 원리로 일반 상대성 이론의 현상들을 다 설명을 해냅니다. 자, 지울게. 자, 그럼 이 원리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증거를 몇 개 좀 대고요. 77페이지? 77페이지 증거. 일반 상대성 이론의 증거. 별표 3개. 증거 이거 잘 나와요.
시험 문제. 자, 첫 번째 현상. 시공간이 휜다. 아까도 말했듯이 보자기에 이제 구슬 같은 걸 놓으면은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질량이 있으면은 시공간 그 주변의 시공간을 휘게끔 한다라는 주장을 해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기면 돼요. 이거 다 이해할 수는 없어 지금 수준에서. 고등학교 과정은 이런 거구나라고 소개하는 정도예요. 중력이 시공간을 휘게 함. 자, 그러면은 이 시공간에 휘는 어떤 현상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첫 번째가 수성의 세차 운동이에요. 수금지와 무토천의 병의 이 수성의 세차 운동. 세차 운동이 뭐냐? 수성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죠. 뭐 하고 있어? 공전하고 있잖아. 근데 이 공전 궤도가 케플러 법칙에 의하면 원 운동 아니? 타원 운동 아니? 타원 운동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태양인데 수성이 이렇게 타원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항상 일정한 궤도 타원 운동을 할까 아니면 타원 궤도가 변할까?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해요. 케플러 법칙에 의하면 선생님이 이 태양과 요 지구, 뭐 수성 사이에 거리가 r일 때 이 수성에 작용하는 R자임은 얘가 땡기는 만인력밖에 없다라는 말을 했었지. 그런 가정을 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이 수성 말고 옆에 수금지와 무토천행은 다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얘와 수성 사이에도 거리가 있고 얘와 얘 사이도 거리가 있으니까 얘와 얘 사이, 얘와 얘 사이, 얘와 얘 사이 다 만인력 존재해야 안 해? 한단 말이야. 그런데 케플러 법칙은 이거 싹 무시하고 그냥 수성에 또는 지구에 작용하는 힘은 얘가 땡기는 만인력밖에 없다라는 가정을 한 거야.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 궤도들이 약간 틀어져요. 어떤 모양이 약간 꽃 모양처럼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약간씩 이렇게 틀어진다. 이런 걸 발견을 했어. 그런데 뉴턴 이론에 의하면 다 계산을 해본 거야. 아, 지구가 땡기는 힘, 수성을 또 다른 거가 땡기는 다른 어떤 소행성이 땡기는 거, 목성이 땡기는 거 다 계산을 해봤더니 이 궤도의 차이가 100만큼 나야 돼. 예를 들어서. 근데 실제로 관측한 결과 40밖에 궤도 차이가 안 나는 거야. 뉴턴의 정확한 이론에 의하면 다른 행성들이 땡겨서 궤도가 좀 틀어지는 게 100만큼 틀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관측된 건 40밖에 틀어지지 않았다. 그럼 뉴턴의 이론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죠? 틀린 거야.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거는 어떤 힘 때문에 얘가 틀어지는 게 아니라 요 태양과 수성, 지구 요거에 의해서 시공간이 노돼 있어. 휘어져 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휘어진 공간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거를 계산을 해봤더니 딱 얼마가 나왔게? 딱 40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 이론이 틀리고 얘 이론이 맞다라는 어떤 각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성의 세차 운동을 시공간의 힘으로 정확한 어떤 공률을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딱 40을 구해냅니다. 자, 그래서 이 수성 세차 운동은 일반 상대성 이론 증거가 되고 뉴턴의 이론이 틀린 거다라는 어떤 발견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론에 그러면 왜 우리가 뉴턴 이론을 배우느냐? 왜 배울까?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 좀 광활하고 큰 천체고 빛의 속도고 이런 거를 이제 따지는 어떤 스케일이 큰데 들어맞고 작은 데도 들어맞는다면 뉴턴 이론이 이렇게 큰 데에서는 안 맞아. 속도가 빠르거나. 그런데 뉴턴 이론 자체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어떤 뭐 100m/s, 뭐 100km/s 이런 데는 다 맞아 떨어지는 이론이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블랙홀. 이거 왜 블랙홀이라 부를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검은 홀이죠?
블랙홀은 어떤 특성이 있어? 빛을 다 빨아들이니까 빛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구멍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이 블랙홀은 너네가 이제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겠지만 작년에도 질량이 작은 천체에서 생기는 거야? 큰 천체에서 생기는 거야? 큰 천체. 그래서 중력이 클수록 휘 공간이 중력 때문에 휘는데 블랙홀이라는 건 중력이 큰 천체가 중력이 클수록 휘 공간을 더 많이 휘게 해서 생긴 거다. 그래서 그 휘어진 공간을 따라 빛이 다 빨려 들어가는 거야, 물체나. 더 많이 휘. 이 정도만 알면 되고. 자, 세 번째. 시공간이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서 빛도 휜다. 빛의 힘. 이것도 관찰이 됐어요. 그래서 빛은 어떻게 진행하는 특성이 있을까 원래? 그치? 직진하는데 휜다고. 빛이 질량이 큰 천체에 의해 휜다. 휘어지는 현상이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여러분들 빛은 질량, 엎드려 설명하고 빛은 질량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직진하는 거야. 왜냐면 이게 빛인데 빛이 질량이 있으면 포물선 운동하면 떨어져야지. 중력 때문에. 근데 빛은 질량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딱 놓으면은 중력지 않고 지구더라도 직진하는 거야. 야, 태양빛이 휘어서 들어오니? 뭐 굴절이야 되겠지만 그런 거 말고 실제로는 우주 공간에서는 직진한단 말이야. 질량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인슈타인 아까랑 똑같아. 여기 봐봐. 여기에 빛을 쏴줘요. 그럼 빛은 뭐하는 특성이 있어? 직진해요. 직진하는 특성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얘가 보기에는 빛을 쐈는데 그 다음 빛은 어디 있어? 자기 머리 위에 있어? 배꼽에 있어? 배꼽 위에 있고 그 다음은 발바닥에 있게 되잖아. 그러면은 얘가 보기엔 빛은 어떻게 돼 보일까? 직진하게 보일까? 아까처럼 이렇게 휘어져 보일까? 통선으로 휘어져 보인다는 거야. 이 휘는 이유가 위로 우주선이 뭐 하기 때문에? 가속 운동하기 때문에 반대로 뭐가 작용해? 관성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휜다라고 얘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아까 등가 원리에 의하면 무슨 원리? 등가 원리에 의하면 관성력이랑 중력이랑 구분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결론이 냈잖아. 그러니까 얘가 관성력 때문인데 얘가 중력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등가 원리에 의하면. 그러니까 빛은 중력 때문에 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야. 빛은 질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력이라는 공간 내에서 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등가 원리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천재인 거지. 원래 빛은 질량이 없으니까 안 휘어야 되는데 요거에 의하면 빛이 직진하지만 얘가 보기엔 휘잖아. 근데 그게 관성력 때문에 관성력은 등가 원리에 의해서 뭐랑 같아? 중력이랑 같잖아. 그러니까 중력 때문에 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지. 등가 원리.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거 자체는 빛을 휘게 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 현상이 실제로 관찰이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80조, 81페이지 쪽에 나오는 중력 렌즈 현상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일식이라는 거 알 거야. 일식이 뭐야? 여기 지구가 있고 주변에 누가 돌고 있니? 위성처럼 달이 돌고 있죠. 달. 그리고 태양이 있잖아. 태양. 근데 이 달이 누굴 가리는 거야? 태양을 가릴 때 어두워지잖아. 낮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태양 뒤에 별이 있다라고 해볼게. 일직선상에 별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태양인데 태양 뒤에 있는 별이 우리 지구에서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딱 가려졌으니까 태양 뒤에 있는 별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 여기 이 별은 다 빛을 직진하는 특성인데 뭐가 가렸어? 태양이 가렸단 말이야. 근데 일식이 딱 일어났을 때 이 태양 자체를 달이 싹 가렸어. 검해지지? 검해지더라도 태양 뒤에 숨은 이 별은 보이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실제로 띵 하고 옆에 관찰이 됐어. 사진 찍은 것도 인터넷에서 나와.
이거 많이 되니? 안 보여야 될 별이 보인다고. 왜 보였을까? 그치, 중력 렌즈 현상에 의해서 요 태양 주변의 질량이, 중력이 주변에 뭘 휘게해요? 시공간을 휘게 하니까 휘어진 시공간에 따라서 이 별빛이 휜 거야. 원래 빛은 직진해야 하나 빛이 질량이 큰 천체 태양에 의해서 휘어진 공간에 의해서 따라서 우리 지구에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얘들아, 렌즈는 빛을 뭐 하는 특성이 있어? 굴절시키는 현상이 있잖아. 그러니까 렌즈 마치 중력 자체가 렌즈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야. 빛을 굴절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하고 이게 일식에 나타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만 이거 하면 이 중력 렌즈 현상은 실제로 많이 우주에 관찰되는데 그 81체제에 보면 아인슈타인의 원 있지? 그것도 다 굴절돼서 원으로 보이는, 원래 하나의 천체, 하나의 별인데 굴절돼서 보이는 거라서 이거를 아인슈타인의 원 또는 아인슈타인의 십자가. 실제로 이렇게 십자가는 이렇게 4개로 보이는데 지구에서 실제로 4개가 아니라 원래 한 개인데 어떤 굴절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4개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게 중력 렌즈 현상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지효가 어디 사는데? 여기 사는데 주여봐. 그